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입니다. 앞서 마이크 연사님 발표에서 언급했듯 기후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후테크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기후테크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기후테크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후테크를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테크를 이렇게 5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린테크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생산 기술이나 에너지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카본테크는 공기 중에 발생하는 탄소를 직접 포집하거나 연소에 의한 직접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에코테크는 폐기물 재활용과 같은 자원순환 분야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소비 또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는 저탄소 농업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오테크는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기상재 예측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 그 다음에 탄소 회계 기술 등을 만드는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러한 5대 분야 분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후테크 분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외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서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인데요. 2023년 기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83개로 미국과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5대 분야에 맞추어 구분하였을 때는 카본과 클린 분야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유니콘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 단계의 그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아직 수백억 원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성장한 시장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코와 푸드테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오와 카본테크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발전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비 기후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80%이며 선도그룹이 아니라 추격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탄소 중립은 커녕 미래 국가 경제 성장 가능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후테크 시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혁신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앞선 우리의 통계 분석 기반으로 하면 카본, 클린, 지오 분야가 저조하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테크 선도국가를 추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리고 기존에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추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후변화 완화, 즉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 즉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와 산업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의 탄소 저감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기후변화 완화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할 만한 분야는 재생에너지,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 플랫폼, SMR,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 예측 분야 플랫폼 개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입니다. 특히 전체 산업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4대 분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멘트와 철강 같은 산업의 공정 과정의 탈탄소화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정가스 대체제 개발, 그리고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얘기하고 있는 AI와 탄소 측정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 회계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 완화 기술에 이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입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우리가 탄소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기후 재난을 맞이할 것이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응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후 리스크 분석, 재난 대응 플랫폼, 또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지형,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분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리드할 만한 성장 분야는 클린, 카본, 지오테크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는 우리나라 기후테크 기업 현황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부족하다고 했던 분야들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아직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5대 분야에 꼭 구분해 얽매이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슨 역할이 필요할까요? 세계를 리드할 수준의 기술이 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다양한 우수 R&D 역량의 집결을 통해서 사업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AI 분야와 같이 현재 국가가 중점 육성하려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것과 연동해서 기후테크를 키워나간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의 지원으로 기후테크 생태계의 초석이 다져진다면 더 많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다양한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혁신 기술을 구매하거나 인수하면서 기후테크 생태계가 또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이 기후테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러면 더 많은 기후테크 정책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초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이 돼도 지금 가장 분명한 것은 기후테크를 선도하는 국가가 지구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입니다.
바로 한국이 그렇게 지구 미래의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한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한국이 기후테크를 이끌어가는 세계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